자, 59번부터 우리 또 나가시면 봅시다. 자, 5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A와 E를 이웃하여 세우는 방법의 수. 자, 여기서 이웃이 뭐냐면 붙어 있는 걸 뜻해. 붙어 있는 거. A하고 E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물론 이렇게 있어도 이웃하는 거야. 당연히. 3명이 이웃하면 어떻게 돼? 3명이면 A, B, C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3명이 이렇게 쭈르륵 붙어 있으면 이웃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 경우의 수 문제에서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유형 중에 하나고, 자, 제목은 이웃하게 줄서기, 이웃하게 나열하기,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을 기억을 해놔야 되고, 자, 2단계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해요. 2단계. 이건 경우를 나눈 게 아닙니다. 1단계, 2단계까지 해야 풀이가 끝나는 거야. 경우 나눈 건 아니고, 1단계는 그 이웃을 한 명 취급해. 쟤네들이 붙어있단 말이지. 붙어있으니까 2명이건 3명이건 4명이건 일단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일단. 그러면 보자. A하고 E를 이렇게, 야, 너네 한 명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 그럼 이제 몇 명으로 보여? A하고 E를 한 명으로 처리하면, 그렇지, 4명으로 보이지. 그렇지? 한 명, 둘, 셋, 넷. 4명을 줄 세우는 방법은 4P4 해도 되고 그냥 4팩토리얼 해도 돼. 전원을 줄 세울 때는 바로 팩토리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NPN, N명 중에 N명을 모두 줄 세우는 거는 그냥 N팩 해도 됩니다. P를 굳이 거쳐가지 않아도 돼. 자, 근데 끝난 게 아니야. 2단계가 있어. 왜냐면 쟤네는 실제로 한 명이 아니지. 그치? 그러면 몇 명이 이웃이야? 2명이 이웃이지. 그 이웃끼리 나열해. 이웃끼리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이웃끼리만 따로 나열하는 거야. 지금 2명이 이웃이지. 그러면 2명만 따로 나열하는 거야. 2명만. 그럼 2명을 나열하는 방법은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되겠지. 2명만 나열하는 방법은 2팩토리얼. 그러면 4팩, 2팩. 이제 이 둘을 어떻게 할까? 4팩, 2팩. 이 둘의 곱법칙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왜? 지금 이건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봐야 돼. 자,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곱법칙이다. 경우 나누는 게 아니다 지금. 연달아 일어난다. 한 명 취급하고 이웃끼리 나열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 한 명 취급하고 이웃끼리 나열. 따라서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곱법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단계끼리는 곱법칙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를 푸는 단계끼리는 곱법칙이라고 해도 그렇게 암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경우는 합법칙, 단계는 곱법칙. 근데 단계가 좀 헷갈려 하기는 해. 이게 지금 단계를 푸는 건지 경우를 푸는 건지 좀 헷갈려 하긴 합니다. 자, 61번. 자음이 서로 이웃하게 나열하는 그 경우의 수야. 그럼 여기에 자음이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모음이 뭐지? 여러분 자음보다 모음을 알아야 되거든. 모음이 5개야. 요 5개만 모음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영어 시간이 돼버렸는데 원래는 이 모음을 수학에서 출제할 때는 얘기를 해줘야 돼. 얘네들이 모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아. 모르는 애들 어떻게? 영어 모르는 애들 틀릴 수도 있잖아. 그치? 수학에서는 이런 거 지식 없이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집에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시중의 문제집을 풀어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냥 편하게 풀려면 그냥 외워두자. 안 써 있으니까. 뭐 Y 이런 거는 모음이 안 들어가. 모음 딱 5개만 모음이고 나머지는 싹 다 자음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건 A하고 E밖에 없지. 지금은. 그치? A하고 E밖에 없어. 그래서 해당하는 것만 남길게. 그 다음에 자음은 B, C, D 총 3개가 있어. 모음 2개, 자음 3개가 있다. 자, 이제 자음이 서로 이웃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을 한 개 취급해. 얘네들을 한 개. 자, 그럼 전체는 몇 개로 보여? 3개로 보이지? 자, 똑같이 푸는 거야. 개념은 똑같아. 변하지 않습니다. 개념은. 이웃을 한 명, 한 개 취급해라. 따라서 3개니까 3팩토리얼.
3개니까 3팩토리얼.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웃끼리 나열이야. 이웃끼리 나열. 근데 지금 이웃이 몇 개 있지? 3개 있지. 그럼 3개를 나열하면 몇 팩토리얼? 그렇지. 3팩토리얼이 되겠지. 잘 봐. 듣고 있니? 이웃끼리 3팩. 자, 이제 단계니까 무슨 법칙? 네, 따라서 법칙으로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62번) 남자 둘, 여자 셋, 선생님 2명, 총 7명이 일렬로 줄을 서는데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이웃한대.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끼리란 말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또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이웃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남학생을 얘를 몇 명 취급? 1명 취급. 여학생을 몇 명 취급? 1명 취급. 선생님은 여전히 2명. 1단계. 몇 명으로 보여? 4명. 따라서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4명으로 보이니까 4팩토리얼. 자, 2단계는 이웃끼리 나열. 남자끼리 나열. 남자 2명이 나열하니까 몇 팩? 2팩. 안 끝났지? 여자도 이웃이지. 여자 몇 명? 따라서 몇 팩?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이므로 곱법칙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끼리끼리 이웃하는 문제로 해결이 됐습니다. 자, 65번. 이번에도 살짝 바뀌어. 이웃은 이제 한 단락이 끝났고, 다음은 1반 학생과 2반 학생을 번갈아 세우는 방법이야. 번갈아. 그 번갈아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1반, 2반, 1반, 2반, 1반, 2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번갈아지. 그치? 번갈아. 자, 그런데 인원수가 달라. 1학년이 3명이고 2학년이 2반이 4명이야. 1반 3명, 2반 4명이야. 그러면 누가 먼저 줄을 서야 돼? 2반 먼저 줄을 서야 돼. 이렇게 해야 2반 4명, 1반이 3명인데 번갈아가 가능한 거지.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줄 서야 돼. 자, 그럼 이럴 때는 일단 2반 자리에 2반 아이들을 먼저 세워. 2반 자리에 2반 몇 명이야? 4명이지. 4명이면 내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1반 자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자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1반 자리는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2반이 4명이 줄을 서는 거야. 따라서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2반이 그냥 4명이 쪼로로 줄을 섰어. 이제 1반 아이들 3명이 들어가서 또 줄을 서야지. 그럼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곱법칙. 이번에도 여전. 자, 교대로가 이렇게 번갈아 교대로 줄을 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할 게 있어. 뭐냐면 지금 인원수가 똑같기 때문에 2반이 먼저 줄을 서야 되는 거 맞거든. 근데 만약에 인원수가 똑같아. 3명 3명. 3명 3명이야. 자, 이렇게 되면 풀이가 달라져. 왜? 3명 3명이고 번갈아 맞지? 번갈아. 그런데 1반, 2반, 1반, 2반, 1반, 2반도 가능하지. 인원수가 똑같으면 반대도 가능해. 요게 더 어려워. 경우를 나눠야 되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언제 어려워해? 경우를 나눠야 될 때 헷갈린단 말이야. 스스로 경우를 나눠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도 해야 되고 이 경우도 해야 돼. 자, 그럼 이 경우 2반, 1반, 2반, 1반, 2반, 1반 요걸 줄 세우는 방법은 2반 먼저 줄 세워 3패. 그 다음 1반 줄 세워 3패. 그 다음에 1반 먼저 줄 세워 3패. 그 다음 2반 줄 세워 3패. 1번과 2번은 무슨 법칙이야? 1번과 2번은 무슨 법칙? 그렇지. 경우끼리 합법칙이 들어가지. 자, 합법칙이 들어가. 자, 합법칙, 곱법칙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대로 또는 번갈아 세우는 방법. 두 번째 제목이 되겠지. 오늘 제목들이 있어. 제목만의 해법이 딱딱 머릿속에 꽂혀줘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가 바뀌었어. 이웃 하지 않도록. 아까는 이웃 하도록이지. 이번에는 반대로 이웃 하지 않도록이야. 이웃이 아니야. 자, 8개를 세울 때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그러면 지금 모음을 찾아보면 하나, 둘, 세 개의 모음이 있네. 그렇죠? 쟤네끼리 붙어 있으면 안 돼. 붙어 있으면 안 돼. 이웃하면 안 되는 거야. 어느 두 개도 붙어 있으면 안 돼. 특별한 말이 없지만 어느 두 개도 이웃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도록이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 셋이 다 붙어 있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뜻인지 어느 두 개도 이웃하지 않는다인 건지 따라서 풀이가 좀 달라지는데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아예 어느 두 개도 이웃하지 마 이런 뜻이야. 약간 이런 느낌일까?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을 좀 떠드는 아이들이라고 할까? 얘네들이 쭈르륵 줄을 서면 줄 서서 계속 떠드는 거야. 친하니까. 야 너네 다 떨어져. 붙어있지 마.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명도 붙어있으면 안 되게끔 출제되었다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친절한 문제는 어느 두 개도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써있고 지금 얘는 약간 불친절한데 그냥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써있어. 그냥 써있을 때는 어느 두 개도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웃하지 않도록은 필기 잘하세요. 이번엔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기야. 1단계. 이 이웃하지 않는 녀석을 빼. 일단 빼고 나열해. 쟤네들 빼고 나열해. 너네 일단 줄 서지 마. A, O, E 너네 3명 자꾸 떠들지. 너네 3명 일단 줄 서지 마. 이런 느낌이야. 그럼 다른 애들 남은 애들 먼저 줄 세우는 거야. 빼고 나열이니까. 그럼 남은 게 몇 개야 지금? 얘네 3개를 빼면 남은 게 총 아니지 8개에서 3개를 뺐잖아. 일일이 세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여기 숫자를 잘 보면 도움이 됩니다. 8개, 3개니까 5개가 남았을 거야. 따라서 5개를 이렇게 나열해야 돼. 따라서 몇 개? 5팩토리얼. 그럼 쟤네들은 아직 안 썼네. 그치? 그럼 남은 애들을 나열해야지. 이 이웃하지 않은 애들을 우리도 이제 줄 서자라는 거야. 어떻게 줄을 세우냐? 쟤네를 사이사이에 집어넣어 나열시킵니다. 사이사이 한 명씩. 그러면 이웃할 수가 없어. 너네 일로 와. 너네 줄 서지 마. 한 다음에 얘네들 너 여기 사이에 들어가 이런 식으로 사이를 선택해주면 이웃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사이사이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양끝 포함이야. 양끝에 줄 세워도 돼. 어차피 목적은 쟤네들을 안 붙여놓는 게 목적이니까 양끝 포함이야. 그러면 사이사이는 총 몇 개 있어? 6개가 있지.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예측이 가능한 게 2명이 서 있어. 그럼 사이사이 몇 개야? 3개야. 3명이 서 있으면 사이사이 몇 개야? 4개야. 이런 수보다 1개 더 많아. 5명이 줄 서 있으니까 사이사이 몇 개겠어? 6개겠어. 예측하면 좀 더 쉬워. 그 6개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줄 세워야 돼? 사람 여기 지금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3개만 들어가면 돼. 3개만. 따라서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줄을 세운다. 6P3 또는 6C3이거든. 6개 중에 3개를 뽑는다. 뽑는다까지는 똑같아. P와 C의 차이. 근데 P는 순서 있는 거 바꾸면 달라지는 거. C는 바꿔도 똑같은 거야. 자, 지금은 P일까 C일까? 뭐라고? 자, 정답은 거의 반반이야. P. 왜냐면 바꿔보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A, O, E니까 내가 여기를 선택했다고 치고 A, O, A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2명만 바꿔봐라. 그랬을 때 같아야 달라 줄이. 달라졌지? A로 시작하는 줄, O로 시작하는 줄 다른 줄이잖아. 그러니까 달라졌네. 따라서 P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항상 2개만 바꿔봐라. 요 연습 계속 하자 그랬지 선생님이. 앞으로도 계속 쌓아 나가야 돼.
그럼 여기는 5팩이 나왔고 1번은 2번은 6P3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문제를 푸는 단계입니다. 이웃하지 않을 때도 단계이므로 무슨 법칙? 곱 법칙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번에도 곱 법칙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이웃하지 않도록 한 번 더 해볼까? 이번에는 필기 없이 그냥 들어볼까? 한 번 더 보여줄게. 이웃하도록, 이웃하지 않도록 요 문제 제목에 따라 탁탁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한 번 더 해볼게. 자연수 6개를 나열할 때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자, 홀수가 1, 3, 5가 있고 짝수가 2, 4, 6이 있는데 얘네끼리 이웃하지 않아요. 그러면 1단계 빼고 나열이야. 그럼 누구만 나열해? 홀수만 나열해야 되지. 옆에 3팩 홀수만 홀수 얘네만 3개만 일단 나열하란 말이야. 2단계 사이사이야. 사이사이에 몇 개 있게? 4개. 하나 더 해서 4개. 3개 줄 세웠으니까 4개의 사이사이가 있어. 그 중에 우리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해. 짝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4개 중에 3개를 뽑아. 줄서함수. P야 C야? P야. 자, 이제 무슨 법칙? 곱법칙.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자, 71번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오늘 하는 내용들은 들을 때는 편하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 자고 일어나면 이제 까먹을 거란 말이지. 그러고 나서 다시 암기를 해주는 사람은 여전히 할만할 거고 싹 지워지는 사람은 되게 어렵게 느껴져. 뭐였지? 이웃 할 때가 뭐지? 이웃 안 할 때가 뭐지? 막 머릿속에 꼬여버려. 자, 다시 한번 외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숙제가 필요해. 5개 중에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데 A가 제일 앞에 오는 경우에 수야. 자, 5개가 있어. 이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야. 3개를 뽑을 거야. 그런데 A가 제일 앞에 온다고 A가 이미 뽑혀 있어. 그지? 5개 중에 3개를 뽑는다고 그랬는데 이미 A는 뽑혀 있는 상황이야. 따라서 여기 A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야. 이미 여기 줄 섰어. 맨 앞에 섰어 이렇게. 그럼 남은 애들이 몇 명이야? 4개가 남아있지. 그 중에서 몇 개가 빈자리야 지금? 2개. 그럼 나는 4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돼? 2개를 뽑아야 돼. 자, 나열한데 줄 서면서 줄 서지 P야 C야. 그렇지. 이렇게 가야 돼. 이런 단순한 그림을 한 번쯤 그려주면 별것도 아니지만 이걸 그리고 안 그리고가 문제 풀 때 굉장히 길잡이가 되죠. 자, 74번. 목요일이라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그러니까 저거를 저 단어뿐만 아니라 막 줄을 세우겠다는 거야. 8개를 단어를 무시하고. 그럼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올 텐데 S하고 U를 양 끝에 오게 나열하는 경우야. 자, S하고 U를 양 끝에 나열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2개를 줄 세우는 거지. 2개를 줄 세우는 방법 몇 가지? 일단 2개. 양 끝만 줄 세워. 나머지 줄 세우지 말고 2개 먼저. 몇 가지야 그럼? 2가지도 괜찮고 2개니까 2팩토리얼. 2개를 줄 세우는 방법 2팩토리얼. 결과는 2가 맞아. 근데 팩토리얼로 자꾸 연습하자. 줄 세운다. 2개를 다 줄 세운다. 이제 S하고 U는 줄 셌으니까 지워. 남은 게 몇 개야? 6개가 남았지. 6개가 여기 다 줄 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제는 규칙이 없어. 6개는 그냥 줄을 서면 돼. 그럼 몇 팩토리얼? 그렇지, 6팩토리얼. 무슨 법칙? 법칙. 자, 77번. 아웃사이드라는 7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O와 S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나열하는 방법. 요거 꽤 어려워.
O와 S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O하고 S 사이에 요 두 개를 먼저 골라줘야 돼. O하고 S 사이에 두 개를 고를 거야. 그러면 O하고 S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네 개가 하나의 이웃이다라고 해석해야 돼. 안 써있어. 이웃이라는 단어가 없어. 이 문제 안에 지금. 하지만 우리는 문맥상 O와 S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간다? 그럼 네 개가 이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자, 이웃이야. 그런데 O와 S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요 사이에 두 개 들어갈 애들을 정해야 되거든. 그럼 O하고 S는 이미 여기 들어있으니까 빼. 그럼 남은 게 몇 개지? 5개지. 이 5개를 중에 여기 들어가는 방법. 5개 중에 여기 2개를 집어넣는 방법. 어떻게 계산하지? 5개 중에 2개를 뽑아야지. 자, P야, C야? P지. 왜? 우린 지금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으니까. 순서가 있으니까 P야. 자, 그럼 2개를 그냥 예를 들게. UT라고 할게. 예를 드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사용됐어. 그럼 남은 문자 몇 개지? 3개가 남아있지. 3개가 남아있어. 하나, 둘, 3개가 남아있어. 이 4개는 이웃이야.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아까 이웃하기 문제를 풀어봤어. 1단계 몇 개씩은? 이웃을 몇 개씩은? 1개 취급한다. 그럼 전체 몇 개를 보여? 1개, 2개, 3개, 4개. 4팩토리얼. 2단계 이웃끼리 나열. 이웃 안에 몇 개 들어있어? 4개 들어있지? 쟤네 4개끼리 나열. 그럼 몇 팩이야? 원래는 4팩이지. 이게 그래서 어려워. 여기는 4팩이 아니라는 게 어려워. 헷갈릴만 해. 왜냐면 4개가 막 줄을 서면 안 돼. 조건이 뭐야? O하고 S는 어디 있어야 돼? 양 끝에 있어야 돼. 그래서 4개를 다 줄 서면 안 돼. 그럼 양 끝에 O하고 S끼리 줄 서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하지 말고 몇 팩? 값은 맞지만 O하고 S 2개를 줄 세우는 방법 2팩. 이 사이에 있는 2개는 줄 안 서나? 서. 그럼 어떻게 돼? 2팩이 들어갈 것 같지? 여기도 2팩이 들어가면 안 돼. 어렵지. 여기 2팩일 것 같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거 누구 줄 세운 거야? 안에 있는 이 2개 줄 세운 거야. 안에 있는 2개가 처음부터 줄을 섰어. 저 안에서. 그래서 줄을 또 세우면 안 돼. 양 끝끼리만 줄을 세우면 끝나는 거야. 자, 요게 어렵습니다. 이웃끼리 나열 그러면 4개인데 4팩인 것 같지만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줄 세우고 안쪽끼리 줄 세워야 되는데 바깥쪽은 지금 줄을 세웠고 안쪽은 아까 줄 섰어 이미. 이 P가 줄을 세운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미 끝난 거야 이게. 줄을 다 선 거야. 어렵지? 선생님이 어렵다고 미리 얘기했지. 자, 필기 한번 하시고 다음 문제는 듣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79번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79번은 필기를 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자기 힘으로 풀어야 되니까. 한 번 더 같은 스토리로 진행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희영이 수지 포함한 6명이 일렬로 놓여있는 6개의 의자를 앉을 때 희영이와 수지 사이에 3명이 앉는 방법의 수야. 자, 희영이와 수지 사이에 3명이 앉아. 근데 전체는 몇 명이야? 6명이야. 6명 중에 희영이, 수지는 이미 여기 바깥쪽 2명이니까 빼버리면 여기 몇 명 남아? 4명 남아. 4명 남아. 그럼 4명 중에 몇 명 줄 세워야 돼? 4명 중에 3명을 뽑아 줄을 세워야 돼. 자, 그럼 요 사이에 3명이 줄을 선 거야 지금. 그 다음에 그럼 5명을 뭐라고 봐야 돼? 이웃이라고 봐야 돼. 남은 게 몇 명이야? 1명 남았어 지금. 총 6명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전체 몇 명으로 보여? 2명 줄 세워. 몇 팩? 2팩. 이게 바로 1단계야. 이웃을
한 개 또는 한 명 취급하기. 이제 2단계를 할 차례인데 이웃끼리 줄 세워야 돼. 이웃끼리. 근데 이웃이 지금 5명이지. 5명을 다 줄 세울 것 같지만 5팩 아니라 그랬어. 왜? 희수는 양쪽 끝에 있어야 돼 반드시. 따라서 몇 팩? 2팩이야. 그 다음 안쪽에 있는 3명은 따로 줄 세우는 게 맞는데 아까 줄 섰어 안 섰어? 이미 섰어. 그렇지. 시나리오가 반복되니까 좀 더 이해가 편해지잖아. 항상 이게 바로 반복의 힘이야. 어려운 문제는 여러 번 푸는 거야. 자, 이것도 하나 공부 팁을 알려줄게. 상위권하고 중위권하고 공부를 하는 걸 보면 조금 중위권이 어리석게 공부할 때가 되게 많아. 상위권은 똑똑하게 공부를 해. 똑같은 공부를 1시간, 2시간 똑같이 해도 결과가 달라. 왜 그러냐면 상위권은 예를 들어 한 권을 푼다 그러면 중위권도 성실하다고 가정할게. 한 권을 다 풀었어. 출석도 잘하고 숙제도 잘해왔어. 근데 상위권은 공부를 할 때 이 한 권을 풀 때 그냥 한 번씩 쭉 푸는 게 아니라 심화. 여기서 심화는 내가 봤을 때 어려우면 다 심화야. 남이 심화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헷갈려? 그럼 나한테는 걔가 심화인 거야. 남들이 심화를 해. 근데 나는 확실히 잘 풀어. 그럼 걔네들은 나는 중이라고 봐야지. 그렇지? 심화 문제를 나오면 얘네들은 반복을 해. 한 3-4번. 스스로. 그게 무서운 점이야. 무서운 점이야. 이걸 하면서 한 권을 푸는 거야. 중위권 친구들은 그냥 숙제가 끝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책을 빨리 덮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 권을 풀면 이제 한 번씩만 다 푼 거야. 한 번, 1번, 2번, 3번, 4번을 한 번씩만 푼 거지. 그럼 이 교재가 끝나고 나면 얘가 훨씬 더 잘 기억하는 게 당연한 거야. 어려운 문제를 여러 번 풀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음에 2번째를 들어갔을 때 얘랑 성적 차이가 확 벌어져 있어. 이미.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중위권은 또 무슨 짓을 하냐면 내가 쟤를 잡고 싶어.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리고 똑똑한 거야. 내 쟤를 잡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다른 한 권을 또 한 권에 2번 다른 책이라고 할게. 또 한 권을 혼자 집에서 따로 풀겠다는 의지를 가진 거야. 이것도 성실하면 가능하게 돼. 이게 체질이 맞는 사람들도 있어. 대신에 이게 체질이 맞으려면 푸는 걸 엄청 즐겨야 되고 앉아서 공부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야. 엉덩이가 되게 무거워요. 책이 덮어도 찝찝해서 또 풀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러면 따라잡을 수도 있지만 이게 약간 나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이거 작심 삼일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중위권 친구 중에 문제집을 사가지고 깨끗한 채로 꽂혀있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아?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교재를 샀는데 그 책이 스스로 샀더니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계속 몇 장 안 풀고 새 책이야. 다 경험이 조금씩 있을 거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의지를 갖고 끝까지 풀면 걔는 마인드가 이미 상위권이지. 근데 난 이 방법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차라리 돌아가서 여기서 내가 틀린 문제를 연습상에 벤치마킹 틀린 문제를 2-3번 더 푸는 거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페이지, 2페이지. 그러면 한 번을 다 풀지 않아도 되고 맞은 문제는 안 풀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것도 공부하는 이론이야. 무조건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가 능사가 아니야. 한 권을 다 풀었으면 앞에서부터 다시 틀린 거를 다시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모든 과목이.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상위권일 수밖에 없어. 가벼운 부분을 긁는 방식이야. 자, 이렇게 해서 좀 어렵다 싶은 거는 반복해서 풀자. 나 스스로도 한 번, 2번 더 풀어보자. 라는 얘기고. 자, 이번에는 1학년 4명, 2학년 3명 중에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을 때 쉽게 얘기하면 7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네. 근데 그 2명의 대표 중에서 적어도 1명은 2학년이 되도록 뽑아야 돼. 적어도 하나 나왔다. 선생님이 적어도 하나 문제는 그대로 풀면 좀 많이 시간이 걸려. 그냥 풀어볼게. 그냥 풀어볼게. 그냥 푼 거 틀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 1학년, 2학년. 첫 번째. 2학년이 적어도 1명이니까 1명은 있어야 돼. 그럼 1학년은 1명 뽑아야 돼. 왜? 우리는 2명을 뽑으니까. 두 번째는 2학년을 2명 뽑는 거야. 그래도 적어도 1명이지. 그럼 1학년을 뽑아, 안 뽑아? 안 뽑아. 그럼 난 몇 번 풀면 돼? 2번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나는 1학년 중에 1명, 2학년 중에 1명 뽑아야 돼. 1학년 몇 명 있어? 4명 있지. 4명 중에 1명을 뽑아. 자, 여기서 하나를 뽑을 때는 P와 C가 의미가 없어. 왜냐면 1명을 뽑으면 선생님이 2개를 바꿔보라 그랬지. 근데 1명을 뽑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지. 4명 중에 1명을 뽑으면 NP1토나
NC1을 푸나 그냥 N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 항상 N가지야. 그래서 그냥 4가지야. 그냥 4가지. 그 다음에 2학년 한 명. 2학년은 몇 명 있어? 3명 있지. 몇 가지야? 3가지인 거야. 2학년 3명 중에 하나 뽑는 거야. 한 명 뽑을 때는 수학 기호가 사실 의미가 없다. 계산을 해도 똑같다. 이것도 메모를 해두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1학년은 안 뽑아. 안 뽑아. 안 뽑으니까 안 뽑으면 되고 2학년 2명 뽑으면 돼. 2학년 3명 중에 몇 명 뽑아? 2명 뽑으면 돼. 3명 중에 2명 뽑으면 돼. 자, 그런데 그 2명이 순서가 있을까 없을까? 2명을 뽑았는데 그 2명의 순서가 있어 없어? 있어. 왜냐면 대표 A, 부대표 B, 대표 B, 부대표 A 같아 달라? 다르니까. 따라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P가 들어가야 되지? 자, 경우끼리 무슨 법칙? 합의 법칙이거든? 근데 1번에서 틀렸어. 자, 틀린 데를 눈치챌 수가 없어 처음에. 내가 지금 1학년 4명 중에 1명 뽑았고 2학년 3명 중에 1명 뽑았지. 그치? 그럼 2명 뽑은 거 맞지? 근데 누가 대표고 누가 부대표야? 그 지금 정했어 안 정했어? 안 정했지. 따라서 그 2명을 줄 세워야 돼. 1학년과 2학년이 누가 대표 누가 부대표가 될지 줄 세워야 돼. 얘는요? 여기 지금 P가 뭐야? 줄을 서겠다는 거지. 그 2명 자체가 이미 대표 부대표로 줄을 선 거야. 얘는 이게 끝난 거야. 학년별로 한 명씩 뽑았을 때는 곱하기 2팩이 따로 들어가야 돼. 1학년 중에 한 명 뽑고 2학년 한 명 뽑았어. 그 다음에 너가 대표할래? 너가 대표할래? 이걸 선택하는 게 필요하지만 얘는 3명 중에 2명을 뽑으면서 동시에 대표, 부대표까지 정해버렸어. 3명이 지금 같은 학년 2학년이기 때문에 그 2학년 중에 2명을 뽑으면서 줄을 세웠다는 얘기는 한 명이 대표, 한 명이 부대표로 자리 잡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팩이 있고 여기는 없다는 것도 굉장히 알쏭달쏭하지 처음에는. 자, 이런 거 헷갈려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게 그냥 푸는 풀이. 공식을 하나 알려줬지. 적어도 하나는 A다. 푸는 공식이 뭐였냐면 뭐 빼기? 전체 빼기. 이 전체 빼기 한 다음에 적어도 하나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 모두로 바뀐다. 적어도 하나는 모두로 바뀐다. 그 다음에 2학년을 부정하면 2학년이 아니다. 그럼 몇 학년이야? 1학년. 이렇게 풀어도 된다. 이렇게 풀면 장점이 뭐다? 경우가 많을 필요가 없다. 자, 전체는 7명 중에 몇 명 뽑는 거야? 그냥 7명 중에 2명 뽑는 거야. 그냥 학년의 구분없이 막 뽑는 거야. 7명 중에 2명. 여기서도 대표, 부대표 순서가 있으니까 P야. 빼기. 모두 1학년. 1학년 4명 중에 대표, 부대표 2명 뽑으면 돼. 1학년 4명 중에 2명 뽑아 순서가 있으니까 P. 자, 이렇게 하니까 아까보다도 식도 훨씬 더 간결하고 아까는 경우 나눠서 합법칙도 써야 되고 두 문제를 따로따로 열심히 풀어야 되고 지금은 좀 스피디하게 풀리는 게 해결이 되지. 자, 여기서 이 팩이 들어가는 이유도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거야 지금은. 각각 뽑기만 했고 누가 대표인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는 부정으로 푸는 게 유리할 때가 많다. 81번도 또 보겠습니다. 지워도 될까?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그러면 이번에도 적어도 한쪽 끝. 이것도 적어도 하나라고 봐도 되겠지. 자음이 온다니까. 전체에서 빼자. 모두인데 한쪽 끝을 부정하니까 적어도 하나를 부정하면 모두인데 끝이라는 단어가 들어서 모든 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국어가 자연스러워. 적어도 한쪽 끝을 부정하면 모든 끝. 자음을 부정하면 모든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버리자.
전체는 8개를 줄 세워 8팩토리얼. 8개를 줄 세우면 8팩토리얼. 그런데 모든 끝에 모음이야. 끝이라고 하면 양 끝밖에 없잖아. 그치? 양 끝. 얘는 둘이 모음이야. 자, 모음 몇 개 있지? 3개 있네. 그럼 3개 중에 몇 개 줄 세워? 2개. P, 이 순서가 있다. 줄을 세우니까 P. 그 다음 남은 게 몇 개야? 8개 중에 2개 줄 세웠습니다. 남은 건 6개가 남아있지. 이 2개만 줄 섰잖아, 지금. 가운데는 전체 8개니까 2개 빼고 6개가 남았지. 그럼 6개 줄 세워야지. 가운데 줄 셀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양 끝만 규칙이 있어. 그럼 이거 계산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8팩토리얼을 열심히 계산해도 됩니다. 그런데 8팩을 잘 보면 이것도 외워두면 좋은데 8팩은 8, 7, 6, 5, 4, 3, 2, 1이잖아. 그치? 그럼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형이 가능해. 잘 봐. 얘를 8 곱하기 나머지 전부다. 몇 팩이야? 7팩 해도 되지. 8 곱하기 7팩 해도 돼. 또 8, 7 두 개 쓰고 나머지 전부다. 6팩 해도 돼. 8, 7, 6팩 해도 돼. 그 다음에 8, 7, 6 3개 쓰고 나머지 전부다. 5팩 해도 돼. 이거는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면 돼. 근데 뒤에 몇 팩이 있어? 6팩이 있지. 자, 선생님이 연산이 실력이라는 말 되게 자주 하지. 연산이 실력이다. 6팩이 있으니까 6팩이 있는 걸 선택해주면 계산이 더 쉬워. 왜?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따라서 나는 얘를 선택해서 3P는 3부터 2개 하고 6팩이야. 그럼 6팩 똑같은 건 6팩으로 인수분해. 그러면 8, 7에 56 빼기 6. 요걸 계산하면 훨씬 더 빠르다. 그리고 6팩은 5팩이 120, 얘는 720일 거야. 여기 50. 자, 이제 나머지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걸 8팩을 계산하고 6팩을 계산하고 둘 다 계산하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조금이라도 인수분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공통을 찾아서. 이렇게 푸는 게 좋은 습관이긴 합니다. 물론 안 보이면 일일이 다 계산하는 수밖에 없겠지. 이제 83번은 오늘 배운 거를 여러 가지로 연습하는 문제다라고 봐야 돼. 이제 오늘 배운 거를 종합적으로 다룰 거야. (1학년 3명, 2학년 3명) 1년을 세우는데 같은 반 학생끼리 이웃하도록 같은 반끼리 이웃, 즉 1반끼리 이웃, 2반끼리 이웃 하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는 A다. 자, 그러면 A는 이웃하는 문제니까 몇 명씩은? 한 명. 같은 반끼리 이웃이니까 모두 이웃이야. 따라서 몇 명으로 보여? 2명. 따라서 2팩. 이게 1단계야. 1단계 한 명씩으로. 그 다음에 2단계. 뭐였지 2단계가? 개념. 이웃끼리 나요. 2단계는 이웃끼리 나요. 따라서 3명끼리 나요. 또 얘도 이웃이니까 3명끼리 나요. 이게 바로 이웃하게 푸는 2단계였지. 1단계 한 개 취급, 2단계 이웃끼리 나요. 이 한글로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오늘의 목표는 개념을 외우는 거야. 모든 시간이 똑같긴 한데. 자, 그 다음 B는 새로운 문제야. 적어도 한쪽 끝에 일반 학생. 적어도 하나 나왔지? 전체 빼기. 적어도 하나를 부정하면 뭘로 바뀌어? 모두로 바뀝니다. 적어도 하나의 부정은 모두고 일반의 부정은 일반이 아니다니까. 몇 반이야? 2반. 일반이 아니다. 만약에 3반까지 있으면 2반, 3반 다 해도 돼. 일반이 아니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모두 끝이야. 모든 끝. 모든 끝이야. 끝이 들어있어서 모든 끝이면 자연스러워. 그러면 양 끝이 되겠지. 양 끝에 2반이 들어가는 거지. 자, 전체부터 합시다. 전체는 6명 6팩.
그 다음에 모든 끝에 2반이 들어가야 되는데 2반이 3명 있단 말이지. 3명 중에 2명 뽑아서 넣어야겠지. 여기 1명, 여기 1명. 따라서 3P2 줄 서야 되니까 3P2. 남은 게 몇 명이지? 전체 6명이니까 4명 남았지. 6명 중에 양 끝에 2명 빼고 4명이 이제 아무런 규칙 없이 줄을 세우면 되지. 자, 이건 숫자가 안 크니까 그냥 계산해도 되고 굳이 아까 썼던 거 연습한다면 6, 5, 4, 3, 2, 1, 4팩을 선택해. 여기 4팩이 있으니까. 빼기 3P2 곱하기 4팩. 그럼 4팩으로 인수분해하면 6 곱하기 5 빼기 3 곱하기 2를 계산하면 되겠다. 이건 숫자가 안 커서 사실 그냥 해도 그렇게 차이는 안 나. 근데 아까처럼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인수분해가 빛을 발한다. 지금 쉬우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 자, 쉬운 문제 한번 해볼까? 86번은 다시 쉬운 문제로 돌아갔네. 이미 알고 있는 문제라고 봐요. 아마 내가 안 풀어줘도 여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1, 2, 3, 4, 5, 6 숫자가 적힌 6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6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 3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그러면 6개 중에 3개를 뽑으니까 6 하고 3이 필요해. 6개 중에 3개를 뽑는다. 자, 줄을 서 안 서? 3자리 자연수는 순서가 있겠지. 120 몇과 210 몇 두 개 바꾸면 다르지. 따라서 P라고 해석해. 끝났지. 자, 이거 간단한 문제지.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그냥 자연수가 아니라 여기 조건이 있어. 1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만들 수 있는 4자리 라고 되겠지. 근데 이거랑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거랑 그냥 4자리 자연수 그냥 4자리 자연수. 자,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4개를 사용하면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와 그냥 4자리 자연수는 같은 개념일까 다른 개념일까? 어때? 같을까 다를까? 달라? 뭐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어? 그렇지. 4자리 자연수지. 근데 얘는 1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니까 얘는 1, 2, 3, 9까지만 쓸 수 있어. 0이 없어. 엄청난 차이야. 잘했지 해서.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4자리 자연수는 0이 들어있지만 10 미만의 자연수는 0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다. 10 미만의 자연수 1부터 9까지밖에 없으니까. 1000의 자리와 1의 자리 수가 3의 배수. 그럼 3의 배수 뭐뭐 있어? 3, 6, 9지. 그러면 4자리 수는 이렇게고 1의 자리와 1000의 자리가 3의 배수여야 돼. 그럼 여기 1000의 자리와 1의 자리 이 두 군데 이 세 개를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3개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돼? 2개를 골라서 줄을 서야지. 예를 들면 3, 6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남은 숫자는 몇 개야? 3, 6 2개를 사용했으니까 몇 개가 남았지? 총? 7개가 남았지. 9개에서 2개 사용했으니까 7개가 남았지. 그 7개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돼? 그래서 7P2 그냥 해결이 됐죠. 자, 90번.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3개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짝수? 우리 짝수 어떻게 판단해? 짝수는 1의 자리를 보고 판단합니다.
1의 자리가 짝수면 그 수는 짝수라고 하지. 그러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뭐 있어? 0, 2, 4. 세 가지가 있지. 그래서 여기다가 0, 2, 4. 선생님 여기 그럼 세 가지가 올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이 문제는 틀려. 이게 이상하단 말이지. 0, 2, 4 세 가지가 올 수 있어서 세 가지라고 썼는데 이게 틀려. 일단 내가 여기다 사용한 거 하나 지울게. 0, 2, 4 중에 하나 지웠어. 그럼 남은 게 몇 개야? 5개지. 그럼 5개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돼? 따라서 5, P, 2. 아마 이렇게 써서 틀린 오답이 제일 많을 거야. 자, 이게 오답인데 뭐 쓰고 싶으면 써도 돼. 이거 왜 써도 되냐면 이렇게 풀지 말자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써도 돼. 베스트 오답이라고 표현하거든. 베스트 오답은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라는 뜻이야. 선생님이 쓰는 표현이야. 좋다라는 뜻이라기보다 흔한 오답이라는 뜻이야. 착각하기 좋다 이렇게. 자, 이게 왜 오답이냐면 내가 지금 0을 지웠지. 근데 내가 지울 때 세 가지 0, 2, 4 중에 하나 썼으니까 하나 지워 했는데 만약에 내가 4를 지웠어. 4를 지웠어. 그러면 OP가 아니야. 왜?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2개. OP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0은 맨 앞에 올 수가 없거든. 즉 0이 있는 문제는 되게 피곤한 문제다라고 생각해. 0에다 별표를 쳐야 돼. 0에다 주의한다라고 기억해야 돼. 0을 주의하자. 일단 맨 앞에 올 수 없다. 몇 자릿수 할 때 맨 앞에 올 수 없는 게 0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세 자리인데 첫 번째 경우 나와요. 뒤에 세 가지 하지 마시고 0이 뒤에 있냐 0이 뒤에 있지 않냐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진다는 걸 방금 전에 보여줬기 때문에 0으로 끝나는 경우 0이 아니죠 끝나는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0으로 끝나는 경우는 아까 했어. 0으로 끝났으니까 0을 지우는 거야. 남은 게 5개, 두 자리 뭐야? OP. 2로 끝나면 2를 지워. 그 남은 게 5개지. 근데 0이 맨 앞에 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일단 OP 해버려. 똑같이 해버려. 해버리고 빼! 뭐로 시작하는 거? 0으로 시작하는 걸 빼버리는 거야. 5개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릿수를 다 구해. 0으로 시작하는 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그냥 0으로 시작하는 걸 골라서 빼버려. 그러면 여기다 0을 썼으니까 0을 지워야 돼. 남은 문자 몇 개야? 4개. 중에 난 몇 자리만 있으면 돼? 4P1은 그냥 4라고 써도 됩니다. 한 개를 뽑을 때는 기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4가 더 쉽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경우 얘도 OPE 한 다음에 똑같이 4가지. 왜? 얘도 지금 4로 끝났지. 0이 아닌 수로 끝났지. 그럼 시나리오가 똑같지. 어떻게 똑같아? 처음에 4가 왔어. 그럼 5개 중에 두 자리 만들어. 근데 거기에는 0이 들어있어. 따라서 0으로 시작하는 거 빼야 돼. 그럼 얘도 또 0으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쓰니까 4P 또는 4가지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네 둘은 풀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경우끼리 무슨 법칙? 합으로 가야 돼. 이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지. 한 번 더 보시고요. 이번에도 0이 딱 한번 째려보시고 0 조심하자. 별표를 쳐놓는 것도 좋은 습관이겠지. 딱 보는 순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홀수의 개수야. 홀수니까 홀수는 뭐뭐 있어? 4개 있지. 따라서 첫 번째 뭘로 끝나는 경우? 1. 두 번째는 3. 세 번째는 5. 네 번째는 7.
자, 처음에 1로 끝나. 그럼 1 지워. 8개 중에 하나를 지웠어. 그럼 남는 7개지. 7개로 만들 수 있는 몇 자릿수? 0이 있지만 일단 세 자릿수 다 만들어. 일단 0까지 포함해서. 이제 빼면 되잖아. 0은 빼면 돼. 0으로 시작하는 거 따로 빼면 돼. 그러면 0도 사용했으니까 지워. 선생님처럼 지우는 훈련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 사용할 때마다 하나 지우는 습관. 이거 되게 중요한 습관이야. 그럼 남은 문자 몇 개야? 8개 중에 2개를 썼으니 6개가 남았지.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돼? 2개. 따라서 6P2 0으로 시작하는 거 빼면 돼. 6P2를 빼면 돼. 자, 다시 원점 지우개를 꺼내서 다시 지우시고. 이번에 3으로 끝났으니까 3 지워. 남은 게 몇 개? 7개. 중에 몇 자릿수? 3자릿수. 몇 개를 빼야 돼? 0으로 시작하는 걸 빼야 돼. 그럼 0도 지워. 그러면 남은 문자는 총 6개로 만들 수 있는 몇 자릿수? 2자릿수. 결과가 어때? 똑같지. 왜냐면 여기는 다 0이 아니지. 하다 보면 똑같은 거 4개네? 똑같은 거 4개야. 그럼 경우끼리 무슨 법칙? 합법칙이잖아. 똑같은 숫자 4개 더 할 거야?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하기 4. 똑같은 거 4번 더하지 말고 곱하기 4. 그게 바로 곱하기의 정의야. 덧셈을 곱셈으로 바꾼 거야. 덧셈의 반복 횟수가 곱셈이야. 5를 3번 더해. 그게 5 곱하기 3이야.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필기하는 방식이 여기는 밑줄이 없지. 밑줄이 없다는 얘기는 한 가지가 아니라 진짜 1이라는 뜻이야. 내가 밑줄에다 뭐 2 써. 그럼 이건 숫자 2가 아니라 2가지를 선택했다는 얘기야. 문법이 선생님이 좀 다르게 쓰고 있어. 이런 필기도 좀 이해를 하면서 봤으면 좋겠어. 밑줄이 없는 건 진짜 그 숫자. 밑줄이 있는 건 몇 가지라고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 자, 95번까지 숙제를 내줄 건데 마지막 93번 풀 거야. 자, 4자리 자연수 중 6200보다 큰 자연수. 그럼 4자리 자연수 중에 6200보다 큰 거를 그냥 어떤 공식이 있어서 찾는 게 아니야. 일일이 찾아야 되거든. 일일이. 그러면 당연히 제일 작은 것부터 찾으면 6200으로 시작하면 6200보다 크지. 6이 땡땡. 6200 얼마? 무조건 6200보다 크지 않아? 물론 여기 00 들어가면 6200보다 안 크지, 그치? 근데 00은 없으니까 어차피. 그러면 6200 2개 지워. 남으면 문자 몇 개야? 4개지. 4개로 만들 수 있는 2자릿수 뭐야? 4P.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조금씩 키워. 6300. 그 다음 6400. 그 다음 6500. 그 다음에 6000 있어 없어? 그럼 7000 있어 없어? 7000. 없네. 이게 전부네. 만약에 7이 있다면 7까지도 가야 됩니다. 그럼 7이 있으면 선생님 되게 어렵겠네요. 아니 7로 시작하는 건 전부 다니까 오히려 한 방에 끝나. 7. 그렇지? 8이 있어도 8로 시작하는 건 전부 다 크니까 6,200보다 다 클 거 아니야. 한 번에 다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야. 지금은 여기서 끝났어. 그럼 얘도 4P 해서 끝났어. 경우끼리 합 법칙이니까 곱하기 4 해도 되겠네. (94번으로) 한 번 더 해볼게. 95번으로 한 번 더 해볼게. 2300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 그럼 2300보다 작아야 되니까 2, 3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2 뭐야? 2 안 돼. 왜냐면 2, 2는 똑같은 수 2번 써야 되는데 2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2, 1 땡땡이야.
2300보다 작은 건 2200이 없어 지금. 왜 없다고? 2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2100으로 가야 돼. 이런 게 헷갈리게 되게 좋다. 그 다음에 2100 가면 또 2, 0. 작아지고 있어. 지금 작아지고 있어. 커지는 게 아니라. 더 작아지면 뭐로 시작해? 1로 시작하는 모든 수. 1은 다 해도 되잖아. 그 다음 더 작아질 수 있어? 없어? 세 가지. 세 가지는 경우. 일일이 하긴 하지만 정말로 다 쓰지는 않는다는 거야. 어느 정도 경우만 일일이 나누고 그 다음부터 계산은 할만하다는 거야. 2, 1을 시작해. 2, 1 지워. 남은 숫자 3개야. 2칸이 필요해. 3개 중에 2개 뽑아 줄 세워. 자, 이번에는 2, 0이야. 그럼 2, 0을 지워. 이번에도 3P야. 똑같아. 이번에는 1로 시작해. 1만 지워. 남은 게 4개 몇 자리수? 3자리수야. 4개 중에 3개 뽑아 줄을 세워. 그러니까 생각보다 계산은 어렵지는 않아. 포인트는 뭐야? 여러분들 이렇게 경우 나누는 게 실력이 좋아야 돼. 다음 시간에는 이 경우를 나누는 것 중에 되게 피곤할 정도로 경우를 나누는 유형을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거야. 오늘 유형은 여기까지 할 거야. 오케이. 자, 95번까지입니다. 이제 문제 푸시고 물 좀 마시고 진행하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고.